저는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본 아내는 복지센터 줄 끝에 서 있었고 그녀 옆에는 제 얼굴을 똑 닮은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의 성씨는 달랐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는 박.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성공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요. 11월의 비는 차가웠습니다. 이윤호 대표는 복지센터 현판 아래 서서 기부금 전달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30대 자수성가 CEO. 지역 언론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였습니다. 이 대표님, 이쪽 좀 봐주세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소리를 덮었어요. 윤호는 능숙하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이제 익숙했거든요. 1년에 4번, 계절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봉사 일정이었죠. 감사합니다. 이 대표님. 덕분에 많은 분들이 따뜻한 끼니를 드실 수 있어요. 급식소 소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윤호는 정중하게 손을 맞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가슴속은 이상하게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사진 한 장이 회사 이미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식사하시는 분들께 인사 한번 드리실까요? 소장의 제안에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천천히 급식소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긴 테이블 여러 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죠. 노인, 장애인,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부모들까지. 윤호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줄 끝에 서 있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베이지색 점퍼, 젖은 운동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트레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호의 발이 멈췄어요. 설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려 고개를 기울였어요. 그 순간 여자 옆에 서 있던 두 아이가 윤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시간이 멈췄어요. 아이는 쌍둥이였습니다.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둘 다 젖은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고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죠. 그런데 그 얼굴이 윤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 어릴 적 사진이잖아. 남자아이의 눈매, 여자아이의 입매. 심지어 귀 모양까지. 윤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앨범을 수없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저 아이들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서연? 윤호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서연 8년 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윤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두려움. 여러 감정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내 그녀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윤우야, 윤아야. 가자. 서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아이들의 손을 잡았어요. 트레이는 그대로 직원에게 돌려주고 아이들을 이끌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 서연아. 윤호가 그녀를 불렀어요.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만 잠깐 뒤를 돌아봤죠. 그 작은 눈동자들이 윤호를 빤히 쳐다봤어요. 윤호는 본능적으로 그들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뭐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서연이 살아있다는 것,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신을 닮았다는 것. 대표님, 괜찮으세요? 소장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윤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연과 아이들은 이미 빗속으로 사라진 뒤였어요. 기부금 전달식은 예정대로 끝났습니다. 윤호는 기계적으로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전 그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쌍둥이 내 아이들인가? 8년 전 서연은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느 날 아침 윤호가 출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녀는 짐도 남기지 않고 떠나 있었죠.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모두 모른다고만 했어요. 윤호는 한동안 그녀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고 사설탐정도 고용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죠. 서연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호는 포기했어요. 1년, 2년이 지나면서 그녀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만 몰두하며 살았죠. 그런데 오늘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두 아이와 함께. 왜 복지센터에 있던 거지? 윤호는 차에 올라타서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은 비서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 괜찮아. 회사로 가지.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하지만 윤호의 시선은 계속 복지센터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 몇 살쯤 됐을까? 대충 계산해봐도 5살에서 6살 정도로 보였어요. 그렇다면 서연이 떠난 직후에 태어났다는 뜻이겠죠. 설마 임신한 걸 알고 떠난 건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을까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윤호는 8년 전을 떠올려 봤어요. 서연과의 마지막 대화, 마지막 표정. 하지만 특별히 싸운 기억도 문제가 있었던 기억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죠. 그런데 그녀는 떠났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 회사로 돌아온 윤호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보고서를 보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직원들의 말이 귓가를 맴돌 뿐이었죠. 대표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미안.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직원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평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윤호는 언제나 완벽하게 집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윤호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찾아가야 하나?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서연이 어디 사는지,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복지센터 거기서 다시 볼 수 있을까? 윤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급식소 소장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소장님? 저 이윤호입니다. 아,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자주 오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윤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온 여성분이요. 쌍둥이 같았는데. 아, 그분이요. 네,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윤호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분,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표님이 아시는 분이세요? 예, 오래전에 알던 사람입니다. 소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항상 수요일 저녁에 오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윤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요일,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닷새 후였어요. 그때 다시 가봐야겠어.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윤호는 다시 복지센터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저녁 8시 급식소는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소장은 윤호를 위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로 다시 오셨어요? 혹시 오늘 그 여성분이 사용한 자리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소장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윤호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보통 저쪽 구석 자리에 앉으세요. 아이들이 조용히 먹을 수 있는 곳이라서요. 윤호는 그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하지만 의자 옆 바구니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일회용 컵 2개, 그리고 작은 스티커. 윤호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이름표였습니다. 이유나 박윤우. 손이 떨렸습니다. 유나, 윤우, 윤자를 쓴 아이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성씨였어요. 이유나는 자신의 성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박윤우는 서연의 성을 쓰고 있었어요. 왜? 성이 다르지? 쌍둥이인데 성이 다르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한 아이만 자신의 성을 쓰도록 한 걸까요? 아니면 혹시 한 명만 내 아이인 건가? 그 생각이 들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윤호는 이름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장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윤호는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를 꺼내 다시 들여다봤어요. 작은 글씨로 적힌 이유나 박윤우. 그 글자들이 윤호의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저 아이들, 정말 내 아이들일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서연은 혼자 키우고 있었을까요? 윤호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첩을 열었어요. 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죠. 그중 한 장에서 손을 멈췄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어요. 너 왜 떠난 거야? 윤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빗소리만이 차창을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차가운 눈빛도요. 수요일, 꼭 다시 만나야 해. 윤호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그는 몰랐어요. 이 질문의 답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요. 수요일까지는 닷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계속 그 이름표만 들여다봤습니다. 이유나 박윤우. 작은 스티커 하나가 그의 모든 일상을 집어삼키고 있었죠. 대표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인데요. 응, 나중에 볼게. 대표님? 투자자 미팅이 30분 후인데. 아, 그래.
알았어. 직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윤호 대표가 이상하다고요. 항상 완벽했던 사람이 갑자기 집중력을 잃었다고요. 하지만 윤호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8년 전 그날을 떠올리며 놓친 신호가 없었는지 되짚어봤습니다. 서연이가 떠나기 전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키스하고 인사하고 출근했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왜 말을 안 한 거야? 임신했다면 왜? 윤호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윤호는 일찍 일어나 복지센터 근처로 차를 몰았습니다. 수요일까지 기다릴 수 없었거든요. 혹시 주말에도 서연이 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요. 급식소 앞길에 차를 세우고 윤호는 몇 시간이고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윤호는 차에서 내려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식사하러 오셨어요? 자원봉사자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혹시 지난 금요일에 왔던 여성분 보셨나요? 아이 둘 데리고 온. 아, 박서연 씨요? 그분은 수요일에만 오세요. 정확하게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쯤이요. 그렇군요. 윤호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봉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는 분이세요? 예. 오래전에 알던 사람입니다. 그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이들도 예의 바르고요. 항상 조용히 식사하고 가시죠. 윤호는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서연이 어떻게 지내는지, 힘들어 보이는지, 아이들은 건강한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어요. 차 안에서 윤호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윤아, 박윤우.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쌍둥이인데 성이 다르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윤호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어요. 쌍둥이 성씨 다르게 등록.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부모가 원하면 각각 다른 성을 쓸 수 있다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굳이 다르게 했을까? 윤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이혼한 부모, 재혼 가정,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한 명은 내 아이고 한 명은 아닌 건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만약 서연이 자신을 떠난 후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그래서 한 명은 자신의 아이고 한 명은 다른 사람의 아이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쌍둥이는 같은 날 태어나는 거니까요. 시간 차이를 두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럼 대체 왜? 윤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어요. 일요일 오후 윤호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윤호가 성공한 후 모셔드린 곳이었죠. 어머니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갑자기 웬일이야? 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윤호의 표정을 보더니 금방 눈치를 채셨죠.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어머니,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윤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도 옆에 앉으셨어요. 8년 전 서연이가 떠났을 때 말이에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왜 갑자기? 혹시 어머니, 서연이가 왜 떠났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지. 그 애가 왜 떠났는지 나도 모른다. 하지만 윤호는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윤호야, 그 애는 이미 과거야. 너도 이제 잊어야지.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어머니, 저 그 애 다시 봤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어디서? 복지센터에서요. 아이 둘이랑 있었어요. 아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호는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성이 달라요. 한 명은 이, 한 명은 박.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뭔가 아시는 거 있어요? 없다. 어머니, 없다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윤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의 이야기는 하지 마. 다시는.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윤호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윤호는 오후 5시부터 복지센터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어요. 6시가 되기 전까지 1시간 내내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5시 반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노인들, 노숙인들, 가난한 가족들. 그리고 5시 50분. 윤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베이지색 점퍼를 입은 여자, 그리고 양손을 꼭 잡고 있는 두 아이. 서연이었어요. 윤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서연은 아직 윤호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말을 하며 걷고 있었어요. 밥 먹고 바로 가는 거야, 알았지? 네, 엄마.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깨끗한 목소리였어요. 윤호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준비한 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녀를 보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자아이가 윤호를 봤어요. 엄마, 저기.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윤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서연아. 윤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윤호를 바라볼 뿐이었죠. 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얘기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 아이들. 네. 가세요. 서연아, 제발. 나 궁금한 게 너무 많아. 왜 떠난 건지, 왜 연락을 안 한 건지. 가라고 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어머니 뒤에 꼭 붙어 있었어요. 윤호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놀라게 해서.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그냥 궁금했어. 너희들이 잘 지내는지.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윤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윤호와 눈이 마주쳤죠. 순간 아이가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윤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아이, 내 딸인가? 윤호는 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급식소 밖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서연과 아이들이 나올 때까지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출입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부른 듯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윤호는 다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멈춰섰어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관심 있는 척해요? 관심 있는 척이 아니야. 난 정말 8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다가 이제 와서 왜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찾았어. 너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근데 넌 흔적도 안 남기고 사라졌잖아. 그게 더 나았으니까요. 무슨 소리야? 서연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 인생 사세요. 우리는 괜찮으니까.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복지센터에 오면서 괜찮다고?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당신이 신경 쓸 일이에요? 저 아이들이 내 아이라면 신경 써야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서연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에요. 뭐? 당신 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신경 끄세요. 거짓말하지 마. 저 아이들 나 닮았어. 내가 봤다고. 착각이에요. 서연아. 윤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 버렸어요. 윤호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그 아이들의 얼굴을, 눈빛을 자신은 확실히 봤으니까요. 그날 밤 윤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서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 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름표는요? 이유나. 왜 하필 이 씨를 썼을까요? 우연일까요? 윤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해. 그는 서재로 가서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개인 탐정 사무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윤호는 한 곳을 선택했어요. 평판이 좋고 비밀 보장이 확실한 곳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윤호는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여성의 신상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 출생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빨리 부탁드립니다. 윤호는 성금을 지불하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일주일.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제발, 내 아이들이기를. 윤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빗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몰랐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을요. 일주일은 지옥처럼 느려졌습니다. 윤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나 보려고요. 하지만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의 중에도 식사 중에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대표님, 집중 좀 해주세요.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호는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서연과 아이들 생각뿐이었거든요. 저 아이들, 정말 내 아이들일까? 밤마다 그 질문이 윤호를 괴롭혔어요. 답을 알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윤호는 참을 수 없어서 다시 복지센터를 찾아갔어요. 수요일이 아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였죠.
역시나 서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급식소 직원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박서연 씨에 대해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박서연 씨요? 무슨 일이신데요? 제가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연락이 끊겨서요. 직원은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윤호는 돌아서려 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분 정말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윤호의 발이 멈췄어요. 어떻게요? 아이 둘을 혼자 키우시는데 일자리도 불안정하시고 한 번은 밥값도 없어서 그냥 가시려는 걸 봤어요. 윤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가 그냥 드렸죠.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봐요? 직원의 목소리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어요. 혹시 어디 사시는지는 그건 정말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윤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급식소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꽉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8년 전 서연이 떠난 이후 이제 조금씩 윤곽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부족해서?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윤호는 당시에도 충분히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대체 왜? 엿새째 되는 날 저녁, 드디어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대표님, 조사 완료됐습니다. 윤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갑니다. 윤호는 차 키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어요. 탐정 사무소에 도착하자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박서연 씨의 신상 정보와 아이들 출생 기록입니다.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어요. 첫 장을 펼쳤습니다. 박서연, 현재 나이 32살, 직업 일용직 노동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이었습니다. 관악구, 윤호는 그 주소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곳은 자신과 서연이 신혼 시절 살던 동네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출생 기록입니다. 탐정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윤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윤아, 생년월일 2019년 12월 3일, 부 이윤호, 모 박서연, 박윤우, 생년월일 2019년 12월 3일, 부 미상, 모 박서연. 윤호의 손이 떨렸어요. 부 이윤호. 자신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호는 부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탐정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쌍둥이 중 한 명만 아버지를 등재하고 한 명은 미등재 상태로 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2명 다 내 아이 아닙니까? 생물학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한 명만 대표님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호는 파일을 덮었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 거야? 윤호는 곧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관악구, 서연이 살고 있다는 반지하 집이었어요. 밤 9시쯤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끝에 낡은 빌라가 서 있었어요. 윤호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그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반지하 문이 보였어요. 녹슨 철문에는 201호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호는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아야, 이제 자야지. 서연의 목소리였어요.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엄마, 그림책 한 권만 더 읽어주면 안 돼?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나였겠죠. 안 돼. 내일 어린이집 가야지. 아, 알았어. 아이의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호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좁은 방이 보였어요. 방 한쪽 구석에 이불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두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들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있었죠. 윤우야, 너도 자. 응, 엄마. 근데 남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난번에 봤던 아저씨. 누구야? 윤호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아빠야? 윤호는 문에 귀를 바짝 댔어요. 서연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니야. 아빠 아니야. 그럼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없어. 죽었어? 윤우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이야기는 하지 말자. 알았지? 응. 아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서연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있잖아. 엄마랑 유나랑 윤우랑 우리 셋이면 충분해. 응, 엄마. 불이 꺼졌어요. 윤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저들을 이렇게 만든 건가?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8년 전 서연이 떠난 이유.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부족했던 거야. 내가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거야. 윤호는 울먹이며 일어났어요.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함께 살자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될까? 그는 저 안에 있는 세 사람의 평화를 깨뜨릴 자격이 있을까요? 윤호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차로 돌아온 윤호는 운전대에 머리를 기댔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8년 전 분명 행복했었어요. 서연과 자신은 서로 사랑했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게 틀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윤호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서연이 떠나기 한 달 전쯤 그녀가 이상했던 것 같기도 했어요. 말수가 줄었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 윤호가 물으면 서연은 항상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그때 윤호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일이 바빴고 그녀가 괜찮다고 하니까 믿었어요. 그게 잘못이었나? 윤호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때 좀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좀 더 물어봤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의 전화였어요. 윤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윤호는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호야, 너 지금 어디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밖에 있어요. 왜요? 집에 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와.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윤호는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 여자 이야기야. 박서연 말이다. 윤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뭘 아세요? 다 안다. 다 알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윤호는 멍하니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어머니가 뭘 안다는 거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는 울어서 부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호가 말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그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윤호야. 정말 미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내가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윤호는 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8년 전 서연이가 임신했을 때 윤호의 숨이 멎었어요. 어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응, 알았지. 그 애가 나한테 먼저 말했거든. 왜 나한테는 말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릴 수가 없었어. 뭐려? 그 애가 아이를 지우려고 했어. 윤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가 나한테 왔어. 울면서 말하더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윤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윤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희 결혼하고 얼마 안 됐잖아. 내가 사업 막 시작할 때였고, 서연이는 내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도 그렇지, 어떡해. 어머니가 윤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나도 말렸어. 아이는 축복이라고, 낳아야 한다고. 근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쌍둥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 애가 더 무서워했어. 아이 둘을 어떻게 키우냐고, 너한테 미안하다고. 윤호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설득했어. 내가 도와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제야 마음을 돌렸어. 그럼요. 근데 어머니가 얼굴을 감쌌어요. 출산하고 나서 그 애가 사라진 거야. 왜요? 편지를 남겼더라. 죄송합니다. 저는 이윤호 씨 옆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제발 찾지 마세요. 윤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왜 나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무서웠어. 내가 나를 원망할까봐. 내가 제대로 막지 못한 거라고 생각할까봐. 어머니, 윤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어머니 체면이요?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윤호는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떨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다 이렇게 꼬인 거구나. 서연의 희생, 어머니의 침묵, 그리고 자신의 무지. 모든 게 맞물려서 이 비극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윤호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집을 나섰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서연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놔둬야 할까요? 윤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 이제는 마주해야 한다는 것. 그가 저지른 실수든 다른 사람이 저지른 실수든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 윤호는 주먹을 꽉 쥐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갈게. 빗소리만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호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고백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아이를 지우려 했다는 것, 쌍둥이라는 걸 알고 두려워했다는 것, 그리고 출산 후 사라졌다는 것. 하지만 뭔가 이상해.
윤호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서연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겁먹을 사람이 아니었죠. 뭔가 더 있는 거 아닐까? 윤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어머니, 저예요. 윤호야. 어제는 미안했다.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뭐니? 어머니가 어제 하신 말씀. 그게 전부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뜻이니?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서연이가 그냥 미안해서 떠났다는 게 이상해요. 윤호야,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오후에 만나자. 집으로 와. 전화가 끊어졌어요. 윤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오후 2시 윤호는 다시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호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고개를 들었어요. 앉아라. 윤호는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제 다 말하지 못한 게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8년 전 서연이가 임신했을 때 내가 말했잖니. 그 애가 아이를 지우려 했다고.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윤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처음엔 축하해줬어. 손주가 생긴다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근데 쌍둥이라는 걸 알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 윤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너 그때 회사 막 시작할 때였잖아. 투자도 받아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고 힘들 때였어. 그래도 나는 내가 성공하는 걸 보고 싶었어.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걸 보고 싶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런데 쌍둥이가 태어나면 돈이 얼마나 들겠니? 애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어머니, 그래서 나는 서연이를 찾아갔어. 윤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서연이를 찾아갔지. 출산하기 일주일 전이었어.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말했어. 아이를 낳지 말라고. 미친. 윤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앉아라, 윤호야. 다 듣고 화를 내. 윤호는 주먹을 떨며 다시 앉았어요.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서연이한테 돈을 줬어. 돈을요? 5천만 원. 통장을 만들어서 줬지. 그리고 말했어. 이 돈 가지고 아이 낳지 말고 떠나라고. 윤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짓을. 서연이는 울면서 거절했어.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협박했어. 뭐라고요? 너한테 말하겠다고. 서연이가 원치 않는 임신이었다고, 내 인생을 망치려고 일부러 아이를 가진 거라고. 윤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알아. 나도 알아. 근데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 내가 힘들어지는 게,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게.
그래서 다른 사람 인생은 무너뜨려도 된다는 거예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연이는 결국 받아들였어. 그 돈을 받고 출산하면 바로 떠나겠다고 약속했지.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요, 어머니. 나도 알아. 내가 미친 짓을 했다는 거. 근데 그때는 정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어머니가 윤호를 바라봤어요. 쌍둥이를 낳았어. 딸 하나, 아들 하나. 서연이는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했지. 한 명은 내 이름으로, 한 명은 자기 이름으로. 왜요? 왜 그렇게 했어요? 모르겠다. 아마도 최소한 한 명이라도 내 아이로 남기고 싶었나 봐. 윤호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사라졌어. 아이 둘 데리고 그 5천만 원 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요? 응. 나한테 문자 하나만 보냈어. 죄송합니다. 윤호 씨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너한테 짐이 사라진 거라고. 이제 내가 마음껏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짐? 윤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내 아내가 짐이에요? 내 아이들이 짐이에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8년 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이 둘 혼자 키우면서 복지센터 다니면서 윤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알면서 왜 이제야 말해요? 왜 8년 동안 숨기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시는 보기 싫어요. 윤호야. 어머니 얼굴 보기 싫어요. 제발, 제발 나타나지 마세요. 윤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윤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하지만 윤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다 어머니 때문이었구나. 서연이 떠난 이유, 연락을 끊은 이유, 혼자 아이들을 키운 이유. 모든 게 어머니의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아, 너 얼마나 힘들었을까? 윤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임신한 몸으로 쌍둥이를 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서연. 아이 둘을 혼자 낳아서 혼자 키워야 했던 서연.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내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윤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서연에게 가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윤호는 서연의 집 앞에 섰어요. 손에는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쓴 편지였어요. 그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윤호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서연아, 이거. 윤호가 편지를 내밀었어요. 받지 마세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읽어만 봐줘. 부탁이야. 안 받는다니까요. 이제 그만 우리 앞에 나타나세요. 서연이 문을 닫으려 했어요. 그때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누구야? 유나였어요. 서연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하지만 유나는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 저번에 봤던 아저씨다. 유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윤아야. 윤호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아저씨 이름 뭐예요? 이윤호라고 해. 이윤호? 나랑 성이 같네. 윤아가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윤호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 성이 같지. 넌 내 딸이니까. 윤아야, 들어가. 서연이 아이를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어요. 하지만 윤호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다 알아.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뭐려? 어머니한테 들었어.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가 너한테 뭘 했는지.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할 줄.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들 키우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해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가 달라져요? 달라질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안 돼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이미 끝났어요. 8년 전에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저 아이들이 있잖아. 윤아도 윤우도. 그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야. 제발 그만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이제 잘 살고 있어요. 당신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요.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복지센터 다니면서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해? 그건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호는 다시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꼭 읽어줘. 내 진심이 담겨 있어. 그리고 결정은 내가 해. 나한테 기회를 줄지 말지. 서연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국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어는 볼게요. 근데 아무것도 약속 못해요. 괜찮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윤호는 일어서서 뒤돌아섰어요. 잘 자, 서연아. 그리고 윤아야, 윤우야. 그는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제발 내게 기회를 줘. 그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연의 선택뿐이었어요. 그녀가 자신을 용서할까요? 아니면 영원히 문을 닫을까요? 윤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끝까지 그녀와 아이들 곁에 있을 거라는 것. 그게 바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으니까요. 편지를 전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호는 서연에게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매일 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기다렸지만 화면은 조용했어요. 읽기는 한 걸까? 윤호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편지를 읽지도 않고 버린 건 아닐까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직원들이 보고를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녁, 윤호는 또다시 서연의 집 근처로 갔어요.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죠. 6시쯤 서연과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윤아와 윤우는 엄마 손을 잡고 제잘거리며 걸었어요.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그래. 무슨 그림? 가족 그림이요. 윤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 그림. 아이들은 가족 그림을 그릴 때 아빠를 그렸을까요?
아니면 엄마와 자신들만 그렸을까요? 서연과 아이들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윤호는 차 안에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이 켜지는 게 보였어요. 행복해 보이는데 윤호는 생각했어요. 저들은 자신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끼어들어도 될까?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혹시 자신이 나타나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아버지야. 저 아이들의 아버지라고. 윤호는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서연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윤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왔어요? 서연아, 편지 읽었어? 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읽었어요. 그럼. 근데 달라지는 거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했든 안 했든 이미 8년이 지났어요. 우린 각자의 삶을 살아왔어요. 하지만 당신은 성공했잖아요. CEO가 됐고 돈도 많이 벌었고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충분하지 않아. 윤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돈이 뭐가 중요해? 성공이 뭐가 중요해? 너랑 아이들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이 둘 혼자 키우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8년이 돌아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외로웠고 너무 무서웠어요. 아이들 먹일 돈도 없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윤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이들 보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들만은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아. 그래서 버텼어요. 온갖 힘든 일 다 하면서 복지센터 다니면서 그렇게 버텼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돌아온다고 하면 어떡해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윤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보상할게. 보상? 뭘로 보상해요? 뭐든지 할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내가 원하는 거요? 서연이 윤호를 내려다봤어요. 그냥 우릴 내버려둬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왜요? 왜 안 돼요? 저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야. 나한테도 아버지 될 권리가 있어.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권리? 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권리 주장해요? 그건 내가 몰랐으니까. 몰랐으면 다해요? 당신 어머니가 뭘 했든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내가 왜 떠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었던 게 아니야. 나도 찾았어. 윤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1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경찰에도 신고하고 탐정도 고용하고. 근데 넌 흔적도 안 남기고 사라졌잖아. 서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야 했으니까요. 왜 그래야 했어? 당신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 인생 망친다고. 애들 낳으면 당신이 힘들어진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내가 당신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넌 짐이 아니었어. 당신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어머니 생각이 곧 내 생각은 아니야. 윤호가 소리쳤어요. 나는
나는 너랑 아이들이 필요해. 진심으로. 서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늦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유나였어요.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유나와 윤우가 문 뒤에 서 있었어요. 너희들 듣고 있었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우는 소리 들려서. 서연의 얼굴이 당황스럽게 변했습니다. 윤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윤우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아빠야.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응, 미안해. 지금까지 몰라서. 윤우가 물었어요. 그럼 왜 우리랑 안 살았어요? 윤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어머니 때문이라고? 아니면 내가 몰랐다고? 그 어떤 대답도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것 같았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윤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요. 윤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유나는 작은 손으로 윤호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우는 사람한테는 친절하게 대해야 한대요.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아이, 내 딸이. 윤우도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윤호는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한테 묻지 마요.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윤호는 다시 아이들을 봤어요. 너희,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나만 없었어요. 윤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아빠 있으면 좋겠어요. 윤호는 두 아이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연은 벽에 기대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서연의 집에 머물렀어요. 아이들은 금방 잠들었습니다. 윤호는 그들의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정말 나 닮았네.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당연하죠. 당신 아이들인데. 유나는 나랑 성이 같고 윤우는 너랑 성이 같더라. 왜 그렇게 한 거야? 서연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최소한 한 명이라도 당신 아이로 남기고 싶었어요. 언젠가 당신이 알게 될 때 완전히 남인 건 아니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그럼 윤우는 내 아이로 남기고 싶었어요. 적어도 한 명은 온전히 내 아이로.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아, 응? 나 정말 후회해. 8년 전에 너 제대로 못 지켜준 거.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말하고 싶어. 미안하다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미안해요. 혼자 결정해서 당신한테 선택권도 안 주고.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있어요. 나도 도망친 거예요. 당신 어머니 말 듣고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천천히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신중해야 해요. 그래, 천천히 하자.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서연은 작게 웃었어요. 변했네요. 예전에는 성급했는데 사람은 변하잖아. 특히 소중한 걸 잃어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
그런가 봐요. 다음 날 아침 윤호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아빠, 이거 먹어봐요. 유나가 계란말이를 윤호 입에 넣어줬습니다. 오, 맛있다. 엄마가 만든 거예요. 윤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윤호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야. 정말 맛있어. 식사 후 윤호는 서연에게 말했어요. 이사하자. 뭐, 여기 너무 좁잖아. 아이들도 불편하고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자. 안 돼요. 당신 돈으로 사는 거 싫어요. 우리 돈이야. 나는 이제 내 남편이고 저 아이들 아버지잖아.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하면 돼. 하지만 일단 이사는 하자. 아이들 위해서라도. 서연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뭔데? 당신 어머니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부부인 척하지 마세요. 우린 아직 그냥 아는 사이예요. 알았어. 마지막으로 서연이 윤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다시 날 버리면 그땐 정말 끝이에요. 아이들한테도 당신 없었던 걸로 할 거예요. 윤호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버리지 않아. 절대로. 믿어도 돼요? 믿어. 이번에는 끝까지 지킬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바보응, 나 바보야. 8년 전에도 바보였고 지금도 바보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한 달 후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이들 방이 따로 있는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우와, 진짜 커요. 유나가 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나도 내 방 있어요? 윤우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 둘이 쓸 방이야. 윤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정말 이래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가족인데. 아직 가족은 아니잖아요. 그럼 가족 되면 되지. 윤호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서연아, 나랑 다시 시작할래? 서연은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다시 시작하자. 윤호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제잘거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윤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8년 만에 되찾은 가족 이름 한 글자가 이어준 인연. 이제 그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영원히. 그날 저녁 윤호는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윤우야, 성 바꾸고 싶어? 성요? 응. 지금은 박윤우잖아. 이윤우로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어. 윤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나는 박윤우가 좋아요. 왜? 엄마 성이잖아요. 나는 엄마 아들이니까. 윤호는 웃었습니다. 그래. 넌 엄마 아들이지. 그리고 내 아들이기도 하고. 응. 유나가 말했어요. 나는 이유나가 좋아요. 아빠 성이잖아요. 그래. 너는 내 딸이지. 두 아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서연도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이름 한 글자. 윤호는 생각했어요. 성이 다른 쌍둥이.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게 서연이 남긴 마지막 사랑의 흔적이었다는 것을요. 한 명은 자신에게, 한 명은 자신에게. 둘 다 소중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고마워, 서연아. 뭐가요? 아이들 낳아줘서, 그리고 혼자서도 이렇게 잘 키워줘서. 서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야. 정말, 정말 대단한 거야. 두 사람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유나와 윤우는 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윤호는 깨달았어요. 사랑은 이름 한 글자에 담길 수 있다는 것을, 그 작은 글자가 때로는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유나, 박윤우, 두 아이의 이름이 오늘도 그의 가슴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